똑똑하다. 저는 그래서 다음 생이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소주를 따라 올리고 막 절규하듯이 울었는데 참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로 하여금 동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셨던 그 이듬해 2002년 5월 달에 원주의 그 장일수선 묘소에 가서 박사 논문을 바치고 또 술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북접이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의문을 갖게 된 아주 소박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자, 우리 집에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형하고 아우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형과 동생이 계속 싸울까? 그게 이제 해월 선생님하고 전봉준 장군,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침략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두 분이 입장이 다르다고 싸웠을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쭉 소박한 의문을 갖고 백범일지를 통해서 단서를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을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내서 남북접이 하나였다는 걸 이제 밝혀낸 이 의미는 제가 젊은 날 변혁운동에 복무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의 변혁운동, 그건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할 그 시기에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일제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공부를 해보니까 통일전선 운동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거예요. 통일전선 운동. 실제로 예를 들면 광복 직전에 8.15 직전에 김구 선생하고 김일성이 파견한 대표가 중국 대륙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연합부대를 편성을 해서 저 간악한 제국주의 일본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걸 최초로 밝혀내신 분이 이제 강만길 교수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전국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단체가 있죠. 신간회. 그죠? 그 신간회를 또 우리가 어떻게 역사학에서 평가하냐면 좌우 합작 통일전선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예요. 신간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통일전선의 어떤 운동, 민족연합전선의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은 제껴버리고 그냥 분열하고 깨지고 나눠진 이 얘기만 왜 이렇게 우리는 괴닿게 들어왔을까?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젊은 날 변혁운동을 하면서 늘 가졌던 의문이에요. 그래 남북접도 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실패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고, 실패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그 뒤에 노선투쟁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역사 기록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나눠져서 기록하는 거죠.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동학농민군 세력을 한 5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최후 전투를 했던 이용구가 가장 적극적인 친일파가 되는 거고,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한 것은 일본의 근대 문명 때문에 당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건너 유학을 가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근대화 노선을 수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친일이 아니냐는 노선에 있죠. 그 논쟁이 있죠. 문제는 그걸 극복하려고 한 것이지만 동학농민군들이 가졌던 반봉건 반외세의 어떤 그 정신이 손병희 선생의 경우는 조금 약화가 돼요. 그걸 이제 근대적 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학농민군
여러분의 그 가장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 노선은 어디로 개성이 되냐? 활민당, 영학당, 의병 쪽으로 개성이 되고, 아예 이 동학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씨를 말려버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교단을 달리하는 세력이 또 나오죠. 정상 강일순 선생. 대순정경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학 얘기 나옵니다. 이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수원을 먼저 내려보내가지고 천지공사를 담당하게 했는데 잘못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강정산 선생을 스스로 상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순정경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기록 상황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학운동 참여하셨더만. 참여를 하시면서 뭘 보십니까? 일본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학살당하는, 피 흘려 죽어가는 수많은 민초들의 죽음을 온몸으로 다 목격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도 아마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20대 때. 그러니까 현실 변혁을 통해서 뭔가를 세상을 바꾸려고 어떤 것이 좌절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선 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정산 선생님의 천지공사 사상이죠. 현실의 문제를 풀려면 현실의 문제만 바꾸면 안 된다. 그 현실의 복잡한 모순을 일으키는 더 근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한 정신세계의 상극의 어떤 이 기운을 해결해야 된다. 그걸 푸는 것이 천지공사다. 요게 이제 정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052만 명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동학에 미쳐가지고 198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다 돌았어요. 전국이 좁아가지고 일본을 돕니다. 일본도 대충 다 돌았어요. 러시아도 조금 돌았고 중국도 돌았어요. 마지막 못 간 데가 이제 북한이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영광스럽게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학회에 가면 늘 야 어서 와,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명수.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걷다 보니까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갑오년에 동학혁명 당시에 본인 친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면 처가가 있고 또 이제 부모님 외가가 있잖아요. 한 집은 다 동학 집안이었어요. 갑오년에 1052만 명 중에 3분의 1이 동학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과 같은 인프라가 없던 시대인데, 지금과 같은 정보가 소통이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1052만에 3분이면 350만, 그냥 발올림 이렇게 해서 다 때려치고 300만 정도가 동학군이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전공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언제 확신이 딱 들었냐면 2002년에 붉은 악마 현상 때. 그때 비로소 제가 이랬겠구나. 갑오년에 무슨 뭔 교육을 많이 받고 뭐가 의식이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4강전 할 때 700만이 거리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여기 붉은 악마 아닌 사람 나가주세요. 700만이면 그 시청 앞에 그 아마 광경 알 거예요. 장기 투숙하고 있는 그 호텔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도 폭력 사태가 없었고, 그랬던 그때 우리가 우승하리라는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멋진 플레이, 페어 플레이, 단군 조선의 어떤 긍지, 자부심, 프라이드를 보여주는 그 멋진 플레이, 그거 한번 보여줘봐. 이게 그 당시 2002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모두의 공통된 영혼, 마음,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갑오년에 있었다 그거죠. 사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200만, 300만 명이 참여했구나. 그러면 이런 혁명은 세계사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내린 결론은 근현대 세계사의 최고 수준의 최대 규모의 민중 변혁운동이에요. 동학농민혁명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2004년에 후손들도 지금 다 지리멸변하죠. 워낙 많은 탄압과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후손들 힘이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표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동학농민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누구 덕분에? 이 땅의 민초들 덕분에. 보통 이제 어떤 그 조금 진보적인 의미가 담긴 법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보면 관련 단체가 많잖아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은 이 땅의 민초들이 만들어냈어요. 2004년에 법이 성립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왕조 시대의 사건을, 전제 왕조 시대의 사건을 국민국가의 시대에, 그것도 100년이 넘어서 2014년이면 110년 만에 명예회복을 시킨 나라 없어요, 세계상에. 그런 조상, 그런 선배, 그런 DNA를 가진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명예회복 특별법은 완전히 민초들의 힘으로 만들어요. 풀뿌리 우리들의 어떤 그 운동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세계사에 없는 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고 살고 있는 어떤 보물 같은 게 보이잖아요. 아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왕조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그 무슨 후손들도 아니고 직접적인